머리하는 CEO 꼴리꼴리 연정쌤입니다. 오늘은 이 셀프 염색과 셀프 탈색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전문가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드려요. 왜냐하면 드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 결합에 의해서 한 번 하고 샴푸하면 없어지는 거지만 셀프 염색이나 셀프 탈색제 같은 경우 잘못 시술했을 경우 계속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하신다면 컬러 샴푸나 아니면 컬러 트리트먼트까지는 좀 권해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냥 너 이거 하지마 이러면은 사람들은 반발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나는 염색에 지식이 많고 염색에 대해서 난 달인이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시고 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작업을 지우기라는 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일단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뿌리만 밝아지는 경우예요. 저희 같은 경우 과거 모발의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내가 전에 시술을 어떤 걸 했는지 샵에서 많이 받으셨다면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톤 다운했어. 블랙 머리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블랙 정도에 가까이 톤 다운이 된다면 탈색에 들어가야 빠지는 정도의 그런 레벨의 약이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좀 톤업을 하고 싶어 해서 전체를 발랐는데 두피만 이제 밝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블랙 계열의 톤 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정확히 내가 전에 시술을 어떤 걸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 게 가장 포인트시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두운 레벨은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보통 7레벨이라고 하는데, 기준점에서 이제 어두운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바르셔도 톤 다운 같은 경우는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패치 커버나 톤 다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르셔도 되는데, 밝은 연모제로 갈수록 내가 시술 내역이 어디까지 뿌리가 자라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바를지 두 번에 바를지 나눠서 바를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부터 요새 염색약도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집에서 할 거야 하고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뿌리서부터 그냥 다 발라버리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또 두피만 밝게 나오고 모발은 또 모발대로 손상이 되겠죠. 뿌리가 1cm가 자라는데 그때마다 전주 염색을 하시게 되면은 새나같이 식물성 염료가 아니기 때문에 모발에 손상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드리고요. 또 많이 문의 주시는 게 탈색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바르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탈색은 시간도 되게 빨리 나오기 때문에 샵에서도 거의 2명 내지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셀프 탈색을 혼자서 집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막 빨리 나오고 한쪽은 또 느리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당연히 얼룩이 되겠죠. 저는 장난으로 얼룩소나 아니면은 달마시안이라고 놀리는데요. 달마시안처럼 근데 얼룩이 막 생겨서 오는 거죠. 그냥 블랙머리 오셔서 빼시는 거는 좀 제가 어느 정도 빼고 클렌징 작업을 하고 빼면 빠지는데, 얼룩이 됐을 경우가 좀 많이 작업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난 많이 해서 석 달 됐다, 빨리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아니면 셀프 탈색은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금지. 미용사 분들을 위해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탈색, 셀프 탈색 했을 때 또 문제점은 두피 바르시는 거예요. 두피에 바르시는 이제 미용사분들도 있고, 이제 각자 전문가들만의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꼬리빗이나 아니면 빗살을 이용해서 최대한 가까이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탈색을 좋아하고 저도 탈색을 많이 하는데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산화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빗살을 이용해서 좀 뿌리 가까이까지 바르시고요. 정말 내가 두피부터 밝게 뺄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두피 보호제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두피 보호제를 사용하셔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두피 보호제는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두피가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장 셀프의 문제점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발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과 내가 어떻게 시술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면 친구분들, 미용사분들이거나 이러면 좀 전문가의 좀 조언을 듣고 나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 미용실에서 하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이거 너무 미용실 홍보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 공부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벌써 미용한 지 10년 이상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컬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해서 컬러에 대해 정말 지식을 가지고서도 배우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컬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셀프 염색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제가 생기는 문제점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거나 약간의 그런 뭐 코칭 같은 걸 좀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 모발에 대한 히스토리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터치를 들어가야겠다 잘 생각하시고 유튜브 채널에서 좀 검색을 하셔서 전문가가 바르는 테크닉을 좀 보신 다음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인 게 집에서 뉴스 같은 거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죠. 염색을 하면 눈이 나빠진다. 이런 뉴스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도 제가 머리를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만 조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에서 샴푸하면 보통 샴푸를 했을 때 어디로 누르죠? 얼굴로 누르고 눈으로 누르고 또 머리를 서서 감으시는 분도 있지만 뒤집어서 감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왜 우리가 샴푸를 할 때 눈에 거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눈에 안 좋겠죠. 화학 제품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샵에서 하는 걸 좀 권장드려요. 근데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유튜브의 전문가 스킬을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미용을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좀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도 준비를 할 건데요. 그때도 많이 와서 보고 만약에 셀프 염색을 하셔야 된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구독 꾸준히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